현재 미국은 전체 인구의 약 55%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산 비중의 약 70%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주식 투자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이 캐나다로 50%의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55% 이상 과반수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캐나다는 50%반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 중에서 일반적인 미국 투자자들은 자산의 거의 80% 가까이 주식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을 현금 보유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의 이 압도적 다수가 미국 주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뮤추얼 펀드 투자, 전체 주식형 펀드 보유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글로벌 펀드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 펀드에 또 약 70%가 미국 주식에 또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다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해외 주식시장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세 문제로 다른 국가들보다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은 이 심한 변동성은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GDP가 지금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무역 전쟁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수많은 국가와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정을 성사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G2, 중국과 미국의 이 협정 문제는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급증을 하고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2025년 1분기에 수축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 초 이후 첫 GDP 감소입니다.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됐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의 공식 지표 GDP 국내 총생산이 1분기에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1분기에 부정적인 수치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상품을 들여오려고 하면서 수입이 사상 최고치로 급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기 침체 위협이 커지게 되고 관세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진한 보고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약하거나 부정적인 성장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GDP 보고서는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 침체 위험을 재확인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지금 최악입니다. 경기 후퇴를 판정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일정 기간 동안 연속해서 국내 총생산 GDP가 감소하는 국면을 경기 후퇴로 봅니다. 주로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이 감소하는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의 이 주범은 관세 선매로 인한 사상 최대 수입입니다. 미국인들은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3월에
평소보다 자동차와 기타 고가 품목을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새 차나 다른 품목을 구매한 것입니다. 신차 판매가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미국인들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3월에 자동차 관련 지출은 57%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입니다. 또 가구, 가전제품, 기타 고가 품목의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입니다. 석유 가격은 하락을 하면서 주유소 수입은 감소했지만 가계에는 좋은 일입니다. 분기 후반에 지출이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소비자들이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신차와 기타 상품을 대량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3월 자동차 판매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경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투자는 상당히 호조로 보였는데 이는 주로 관세 선매 덕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나중에 팔기 위해서 수입품을 비축을 해왔고 무역 전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장비들을 더 많이 구매한 결과입니다. 무역 적자 증가는 GDP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2분기에 GDP가 두 번째로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해온 기관 국가경제연구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통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지출, 소득 증가, 또 신규 고용, 실업률 등입니다. 그중에 현재 어느 곳도 지금은 경고 신호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지출을 보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모두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할 것이라는 것이 역사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계속해서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주요 동력이고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숫자는 소비자 소득인데 이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든 소비자 지출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3월에 전달 4.1%에서 약간 하락해서 평균 이하인 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월스트리트는 이번 금요일에 4월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그때까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나오는 4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해고는 증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업률은 4.2%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GDP 하락 외에도 최근 12개월 사이에 실업률이 1.5에서 2% 이상 상승할 경우 경기 후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한 소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